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AWS, 테슬라, 애플의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와중에 AI의 학습과 추론을 더불어 AI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데이터 센터와는 달리 AI를 전용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같은 공간 더 많은 계산을 어마무시하게 때려버리는 GPU와 NPU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기 위한 공냉식, 액체냉각, 액침냉각과 같은 데이터 센터의 냉각 방식이 주목되는 데 이어 지난 GTC 2024에서는 블랙웨일이라고 명명한 GPU 단품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수십 개 엮어 만든 NVL72와 같이 더 많은 계산 용량을 위해 프로세서 간 네트워크 통신 기술의 확대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중 하나인 기술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하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로 대표되는 이더넷 진영 간의 경쟁 구도를 중심으로 고성능 네트워크 기술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AI 모델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이 성능의 주요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GPT-3 모델의 경우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GPU를 동시에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 즉 서버의 집합체가 있어야 하죠. 이때 GPU 간의 통신 속도와 안정성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즉 하나의 GPU 성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엮였을 때의 충분한 네트워킹 기술이 받쳐줘야 된단 말인데요. 기존의 10GBps 이더넷으로는 워크로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네트워크 대역폭을 높이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핵심으로 주목받았죠. 시장 조사기관 650 그룹에 따르면 2026년까지 800GBps 이더넷 스위치 시장이 연평균 66% 성장하며 2029년에는 전체 데이터 센터 스위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엔비디아와 아리스타 네트워크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요 요소로는 크게 서버 내부에서 CPU, GPU, 메모리 등을 연결하는 내부 네트워크와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외부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서버 내부는 CPU와 GPU, 메모리 사이를 오가며 데이터를 전달하는 PCI 익스프레스라고 부르는 고속도로가 있죠.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PCI 익스프레스 4.0의 경우 최대 64GBps의 데이터를, 다음 버전인 PCIe 5.0은 128GBps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첨단 AI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GPU와 GPU 간 통신에서 PCI 익스프레스 이상의 성능이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엔비디아에서는 자체적으로 NVLink라는 기술을 개발했고 NVLink 4.0은 PCI 익스프레스 5.0보다 7배 높은 900GBps의 대역폭을 이번 GTC 2024에서 발표된 NVLink 5.0에서 최대 1800GBps의 대역폭을 제공하며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죠. 이외에도 엔비디아에는 GPU와 CPU 간 직접 통신을 위한 NVLink C2C 기술도 독자적으로 규격을 세워 통신을 수행하죠.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PCI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한 범용 규격인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도 만들어져 PCI 익스프레스와는 별도로 CPU에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다리를 놓은 상황인데, 대역폭으로는 NVLink와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수준이라 제품화가 약간은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죠. 이와는 반대로 외부 네트워크로는 서버들을 연결해주는 스위치와 라우터, 그리고 이들을 잇는 네트워크 케이블이 있는데요.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목적지를 확인하고 차량들을 해당 방향으로 안내하듯 스위치는 각 서버에서 날아온 데이터 패킷들을 해당 목적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지역을 연결하거나 방화벽 기능이 필요할 때는 라우터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AI 워크로드의 특성상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죠. 따라서 일반 기업용 수준의 1기가, 10기가 이더넷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그래서 처음에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 기술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도입한 것이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 기술인데요. 원래 DMA라는 것이 CPU에 개입 없이 DMA 컨트롤러가 직접 메모리에 접근하도록 하여 정신없이 바쁜 CPU를 좀 덜 바쁘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네트워크 기술에서의 RDMA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CPU에 개입 없이 직접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는 이 RDMA를 적극 활용하여 마이크로 초 수준의 지연 시간과 400Gbps 이상의 네트워크 속도를 자랑하며 탑 500 슈퍼컴퓨터 중 4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이번 GTC 2024에서는 최대 800Gbps 지원하는 시스템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에 맞서 기존의 이더넷 진영에서도 RDMA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25Gbps의 이더넷부터 200Gbps, 400Gbps를 거쳐 최근에는 800Gbps 제품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은 기술이 바로 ROC, RDMA Over Converged 이더넷이죠. ROC는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RDM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으로, 이를 통해 인피니밴드의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자사의 7800R3 시리즈 스위치에 ROC 버전 2를 적용하여 포트당 400Gbps 대역폭을 지원하며 이전 버전의 인피니밴드 HDR 400Gbps 제품과 대등한 수준인데, 이러한 성능을 반값 이하의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가성비 면에서도 크게 앞서가고 있으며, 최근에도 800Gbps 네트워크 스위치 공세를 하며 AI 데이터 센터용 네트워크 스위치 점유율 1위 기업의 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브로드컴은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또 한 번 더 주목을 받으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비롯하여 각종 빅테크들의 네트워크 스위치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있죠. 성능과 가격 경쟁력 모두를 만족시키는 고속 이더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실제 데이터 센터 현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의 차세대 AI 인프라에 400Gbps 이더넷 스위치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메타 역시 7천여 개 GPU로 구성된 RSC 리서치 슈퍼 클러스터를 100% 이더넷 기반으로 구축했다고 밝혔죠. 이는 기존 AI 인프라가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에 크게 의존해온 것과 대조적인 현상인데요. 그 배경에는 공급망 이슈와 벤더 종속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피니밴드의 경우 엔비디아의 멜라녹스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고 가격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멜라녹스의 주요 공장이 중국, 멕시코 등에 있어 팬데믹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위험도 상존합니다. 반면 이더넷 생태계는 폭넓은 벤더들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고 개방형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여러 업체의 장비를 조합하는 멀티 벤더 전략도 구사할 수 있죠. 한편 엔비디아로서도 인터넷 진영의 도전을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AI 워크로드의 특성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규모 학습 중심에서 점차 실시간 추론 비중이 높아지면서 레이턴시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령 자율주행차의 경우 수십 밀리초 내의 객체를 인식하고 반응해야 하는데, 중앙 집중식 AI 클러스터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로컬 추론을 수행하되 각 노드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병합해야 하는데, 이럴 때 분산 협업 추론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폭넓은 인프라 호환성을 자랑하는 이더넷의 강점이 부각되는 것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DPU,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DPU는 CPU와 GPU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프로세서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가속을 위해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제너럴 퍼포스 IO, GPIO, 보안 관리 기능 등을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통합 및 단순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를 인피니밴드와 결합하여 블루필드 제품군을 출시했고,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을 동시에 지원하면서 RDMA 가속과 보안 및 가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이더넷과 인피니밴드 양대 진영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5G와 엣지 컴퓨팅의 확산, AI 워크로드의 변화 등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면서 기술 패권 지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중입니다.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각자 영역을 지켜내며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바람을 타고 이더넷 진영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하죠. 다만 엔비디아도 블루필드 외 그레이스 CPU, 호포 GPU 등을 아우르는 데이터 센터 토탈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어 네트워크 시장을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는 이 같은 범용 네트워크를 넘어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커스텀 네트워크 칩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기업일수록 자체 네트워크 칩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네트워크 장비 업체와 칩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협력 모델이 모색되는 한편, 기술 및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가축전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뿐 아니라 캠퍼스 엣지로 이어지는 종단간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AI 워크로드를 감당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IoT 등의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전송, 처리하려면 엣지 영역에서의 실시간 대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자체의 스토리지와 컴퓨팅 기능을 내장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치 인간의 중추신경계처럼 데이터를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의 개념은 비단 엣지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의 경로로 라우팅하고 트래픽 패턴을 학습하여 사전에 병목 현상을 예측 및 회피하는 등의 자율 운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의 암호화와 보안 정책 적용, 이상 징후 탐지 등 보안 인텔리전스 기능까지 네트워크에 직접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단순화하는 한편 데이터 흐름 자체의 방어 체계를 내재화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AI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 병렬 처리를 요구하는 워크로드가 폭증하면서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 네트워크 투자를 비용이 아닌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자사의 비즈니스 목표와 기술 역량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여겨지는 지금, 한때 인기 짱이었던 가수 유승준 씨의 나는 메가패스와 드론넷을 처음 맛보고는 모뎀으로 하이텔 나우누리 전략 유니트를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며 날밤을 까며 피파95 분할 압축 파일을 겨우겨우 봤다가 전화 안 된다는 어머니의 호령에 눈물을 흘리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AI 또한 더 빠른 네트워킹 기술로 전력 소모와 스카이넷과 같은 인류에게 해가 되는 핵폭탄 같은 기술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 없이 누릴 수 있는 기술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안내홍학 에로였습니다.